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인데요. 좀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제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함께한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사실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 오늘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딱 그 한마디. 네네. 아내분께서 혹시 오늘 토론을 앞두고 뭐라고 좀 조언 혹은 응원을 좀 해주시던가요?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어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저랑 같이 사는 이승배님입니다. 오늘은 다른 배우자들은 검증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잘 검증도 안 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언론에서 검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파이팅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배우자 논란, 배우자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예상을 깼다.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2시간 내내 지켜보면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아마 잠깐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때만 나왔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공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다 이 두 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꺼내는 게 손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입장에서 보면 TV 토론이라는 게 지금 장외에서 워낙 우리도 지금까지 다 이제 이 문제 갖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굳이 토론회 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가족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제 토론회에서 뭔가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제를 두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는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제발 좀 우리 남편 검증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 또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거티브 성급하게 했다가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그렇죠. 내부적으로 먼저 있었고. 시작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심 윤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제목에도 그렇고요. 어제 TV 토론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었고 여기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세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 대장동 의혹을 두고 불꽃 검증 그리고 3대1 구도가 됐었는데요.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포기 시켰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혹자는 윤석열 토스의 안철수 스파이크 아니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요. 구정처장. 네. 특히 심상정 후보 얘기는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의혹이 문제면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공범이라고 한다라면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자격을 좀 잃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범이라고 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하면 그거 1조 원이 남는 그 사업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나라 살림을 맡기겠느냐. 이런 그 의혹이 싹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어제 특히 첫 이 상대 평가를 하는 TV 토론 자리였기 때문에 예. 다른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아, 이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이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을 막는 이 발목을 잡는 이슈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3대1 협공 구도가 끝나고 나서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대장동 토론은 시간 낭비다. 민생 얘기해야 된다고 바로 화제를 전환했단 말이죠. 근데 장 변호사님. 근데 앞으로 TV 토론 몇 번 남았는데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 얘기는 뜨거울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도 좀 셈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어제 토론은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토론이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시청률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토론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이런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자리였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정책이나 철학을 좀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를 통해 그리고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이슈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뭐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를 죽일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수사나 뭐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공방만 계속될 수 있다면 예.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토론에서 그 시간을 대장동에 관한 그냥 서로 답도 안 나오는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것만큼은 정말 필요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